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임박해 있는데 또 탄핵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의 적대 세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기뻐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것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그것은 그 기준이 각 인물의 두뇌 능력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파닥파닥거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그 파닥거린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얼마 전에 왔다 간 왕이, 그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왕이는 파워의 면에서 시진핑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어떤가? 김정은이는 일단 나이가 그렇게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아니다. 물론 신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어떻든 그의 행정적인 면에서의 나이가 적다, 이런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이 폭력을 가장 자기들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김정은 집단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미치광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더라도. 그러나 이왕 싸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때를 노릴 것인가? 바로 트럼프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공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인가? 아니,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발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할 수 있다. 감히 미국을 누가 공격하겠는가?
김정은이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데 그들로서는 그것이 바로 목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일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위대한 승리라고 광분해 날뛰겠죠. 또한 김정은이는 과연 세계 제1의 독재자라고 추켜 세울 겁니다. 북측에서는 독재자를 욕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칭송으로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있죠. 일단 공격을 하면은 위대한 승리다. 그 이유는 미국을 선제 공격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일본 제국이고 그리고 테러 집단이 공격했다 하는 것이 9.11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다. 그러면은 과연 김정은 같은 그런 쪽에서 그런 집단에서는 위대한 승리라고 할 만하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얘는 좀 비만해서 파닥파닥거리는 것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꿈틀꿈틀 그 정도는 하겠죠. 시진핑처럼 착 내려앉은 무게중심이 낮은 그런 인간형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은이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도발을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이모저모를 따져가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김정은이는 그것을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면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리고 지금의 그 북측에 있는 그 집단들은 비논리적이고 그 땅은 비논리적인 그런 세상이다. 이것을 보면은 논리적인 머리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그 북측의 셈법은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는 설령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서 평양을 괴멸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냉전시대하고는 다르다. 여기에 한 가지 의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당장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규모의 그것이 전면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김정은이는 대성공을 거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본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 땅이나 그런 곳을 공격을 해도 역시 그 정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낸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 김정은이가 기뻐할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폭은 대폭 감소할 겁니다. 어떻든 이러한 도발을 하게 된다면 평양 인민들의 충성심 이것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 가서 미국하고 지원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 된다. 이것이 김정은이의 계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어떨까? 문재인 씨는 기본적으로 북측 김정은이의 이러한 셈법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좀 다르죠. 미국을 설득하거나 속여서,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허리를 숙이게, 굴복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미국을 설득하거나 속인다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좀 두뇌 능력이 떨어지고 또 신체적으로 노쇠했기 때문에 힘으로 김정은이처럼 뛰어들겠다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힘, 우리 국가의 물리적인 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은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을 때 바닥에 동전을 던져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주워 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앞에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재인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안정감을 아직 스스로 습득하지 못해서 물론 또 힘이 없으니까 파닥파닥도 못하고 역시 꿈틀꿈틀 정도는 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하고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못된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만일 김정은이가 그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고 2019년을 조용히 넘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허풍만 치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 혹은 중국이 자제하라 이래서 그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대국들이 굳이 저거 한번 밟아줘야지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치에 놓인 것은 역시 김정은이도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가 도발하기는 여러 가지로 시진핑한테 또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가볍게 도발을 하고 그냥 때울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ICBM도 날렸고 이미 할 것을 다 했죠. 그래서 적어도 도발한다고 했고 세계를 한번 떨게 만들 정도가 되려면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도발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세계인들은 이미 벌써 몇 년째 김정은이의 이러한 쇼, 핵무기 쇼, ICBM 쇼, 여기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고, 또 김정은이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세계인들은 오히려 김정은이라는 이 악당이 인명을 살상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파괴적인 그런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허세를 모두 접고 정말 최종적인 항복을 하든지 이런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은이의 입장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날짜로 2019년 12월 2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뉴욕타임스 원문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을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언론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직접적인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and 프라임 미니스터 아베,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agreed to 뭐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continue, agreed to continue,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다. 뭐를 계속하느냐 하면은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긴밀한 대화 그리고 협조를 계속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어서 particularly, 특히 in light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고려하여 이런 것인데, 특히 이것을 고려하여 이런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recent threatening statement, recent 최근에 그 협박하는 그런 진술, 여기에서는 이제 성명 발표가 되겠죠. 최근의 협박 성명. 그런데 최근의 협박 성명을 누가 했는가? issued by 이하의 그 주체가 이것을 발부했다, 공표했다, 이렇게 됩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DPRK라고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플레임, 그 오피셜 네임, 이것을 바로 백악관에서 밝혔다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계속하기로 약속을 했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냐 하면은 특히, 그러니까 다른 부분 얘기 안 한 것이 있겠죠. 밝히지 않은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계속하기로 한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밝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히 하는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위협적인 성명과 관련해서 대화와 협조를 긴밀하게 계속하기로 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것이다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주드 디어는 북한의 공식 명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보도 내용에서 굳이 북한의 공식 명칭을 백악관 대변인이 다 불러가면서 노스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줬다, 이렇게 전했다 하는 것을 밝혀두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을 미국의 소리뉴스 VOA라고 하는 곳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냥 내용만 소개를 하면 VOA 이것은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역 관계를 포함하여 현안을 논의했다. 일단은 다른 이야기,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히죠. 그 다음에 북한과 이란 관련 상황도 대화 주제였다 하고 덧붙였다. 이 이제 보도하는 입장을 보면은 무역 관계 등 현안이 가장 큰 그런 대화 내용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진 게 있다.
그 덧붙여진 것이 북한 또 이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주요한 그 분량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원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이 내놓은 위협적인 성명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DPRK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양쪽 다 굳이 밝히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VOA는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던 그 내용까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아베 총리의 말은 이런 것이죠. 최근 북한의 정세에 관해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에 관해 면밀하게 조율했다. 그러면 별 특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색깔로 어느 쪽에 편중이 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일본 수상관저에서 내놓은 브리핑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수상관저 브리핑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의 정세에 대하여 분석을 했고 지금 이후의 대응에 대하여 면밀한 조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총리에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지금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면밀한 조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밝히지 않는 어떤 플랜이 이미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이 미국 북한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한자로는 지지라고 돼 있는데 지지가 아니고 직접 참가해서 지원한다. 이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글 해석은 이것을 한자 지지를 지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미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정보가 더 있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아베 총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북한의 위험한 도발 행동을 단호하게 비판한다. 이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대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 그 세계 매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북한의 위험한 도발 행동,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상관저 브리핑을 보게 되면 마치 당장 북한이 위험한 도발 행동을 할 것처럼 그리고 비핵화 대화를 그만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전화통화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뉴욕타임스를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명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선호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 트럼프 이래서
반트럼프는 좌파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분류를 하기로 합시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뉴욕타임스의 입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 회담을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가 난 뒤에 바로 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죠. 결국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김정은이에게 평화 무드를 이어가자, 쇼라도 하자,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베 총리에게 전화한 것은 그러면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좌파적 시각은 우리 한국의 좌파들에게도 같은 분위기로 전달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문재인 씨 측이라고 할까, 한국의 좌파 측이라고 할까,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트럼프가 겁을 먹었다. 트럼프가 다급해졌다. 이제 트럼프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그 비핵화 회담을 이제 영원히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물론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하게 돼 있다. 김정은이는 계속 고자세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씨와 한국의 좌파들은 그 흐름을 타면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다. 이런 내심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안들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트럼프 정부 측인 VOA 그리고 일본, 그것을 우리들 우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VOA 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 시간으로 12월 20일, 2019년 12월 20일에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하기 하루 전입니다. 그때 도쿄를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VOA의 말처럼 과연 이란과의 대화, 이란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를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VOA에서는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월 23일부터 예정돼 있는 중국 방문에서 일본, 중국 정상회담, 일본, 중국, 한국 정상회담, 여기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통화 그리고 그 후속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하고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은 아예 그 상대가 아니다. 북한의 문제인데 한국하고 둘이 만나서 아베 총리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뉴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지금 위험하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수상관저 브리핑에서 이 대목은 특히 중국에서 이 논의를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강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다음 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북한 관련 상황이라고 할 것은 이것이 위험한 도발이라는 것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것이 그 일종의 키워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뉴욕타임스 그리고 VOA가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다. 그것이 바로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나온 그 인용구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말이었다. 뉴욕타임스도 왜 그 오피셜한 명칭을 썼는지에 대해서 굳이 기사로 밝혔다. 백악관이 굳이 그 말을 썼다고 밝혔다 하는 이 부분은 또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그 뉴스에서 한국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노스코리아라고 한다면, 북한이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사우스코리아, 남한이라는 것이라도 적어도 반쪽의 2분의 1의 의미로라도 떠오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우리도 정식으로 이름을 쓴다 하면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것을 써왔죠. 그런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은 그만두더라도 북한을 DPRK로 불러줬다. 그러면서 남한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렸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누구도 이번 이 북한과의 문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한국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의 문제를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국하고 의논을 해야 했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의논을 했다.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고립돼 있다, 이것은 분명하죠.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지금 쇄국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도 정보를 선별해서 내보내고, 혹은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해서 주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도 그 폐쇄된 그런 상태에 있고, 정보로부터 차단이 돼 있고, 외국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안 주고, 이런 것은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때 될 수 있으면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그래야 아주 쓸만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전쟁을 일으킬 키,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도발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 도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 아닐 거다. 이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문재인 씨나 또 한국 측에 그 누구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김정은이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아군으로 생각하죠. 집안으로. 그러면은 같은 편이면 알려줘야 할 텐데 엄연히 그의 위치는 변함없이 적군의 위치입니다. 문재인 씨가 아무리 상상으로 그를 아군이라고 만들어도 적군이니까 정보를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토 밖에서 남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남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포탄은 우리 땅에 떨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한국의 좌파 정권이 스스로 자기들이 친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빨갱이가 왜 나쁘냐? 빨갱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애국자라고 부르자. 과거에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자 이러다가 지금은 아예 애국자, 국가유공자라고 부르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정권은 자유진영과 이 공산진영 혹은 집단체제 그런 집단주의 진영 그 양쪽에 다 미움을 받는 그런 박쥐 정권으로 이제 공인을 받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이유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로 유명하죠. 그것을 다른 면에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2019년 8월에서 11월 정도 군산, 인천, 강원도 일대 이런 데서 한미 특전사 공동훈련을 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제목으로 보면 북한 요인 생포훈련 이런 말도 나오고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경고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보면은 군산기지의 훈련 영상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분 46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무실 방문 같은 것이 닫혀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그 문 옆에 그 오른쪽 벽면에 한글로 당기시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안내문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방문을 앞으로 당겨서 열어라 이런 뜻인데 그 방문은 척 보기에도 구조가 안으로 밀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당기시오라고 써 있는 것이죠.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그 방문에 보면 보통 그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방이다, 무슨 방이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주임 원사 이렇게 직함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로 써 있는 직함인데 이것이 북한의 그 직위명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이런 작전 그 환경도 미리 설계를 할 텐데 이런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재인 정권이 미군하고 같이 이런 훈련을 할 때 비록 훈련이지만 그것도 좀 방해를 하려고 이 짓을 했는가.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 그 당기느라고 문을 삐걱거리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발각이 되겠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임 원사라는 그 자리,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라면 북측에 나중에 가면 주임 원사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위치를 특정할 때 써있는 그러니까 뭐 지형지물이라고 할까, 그 눈으로 글자를 읽고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특정은 다른 것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든 그렇게 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다 망쳐놨다, 거꾸로 써놨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미군은 그냥 문을 뭐 걷어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안으로 팍 밀고 들어가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단숨에 해치운 것이죠. 안내문이나 직위명 이런 것이 틀린 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문을 밀어버리고 적을 공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소한 에피소드로 지금은 사용을 하는 것인데, 결국 문재인 씨나 우리의 좌파 정권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결국 이기는 것은 미국이다. 그런 것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든 미국은 이렇게 이름은 동맹국인데 항상 마음속에 그 배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이 한국 좌파 정권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유출되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고 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와 다르게 한국의 좌파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좌파 정권에게 결코 사탕을 주지 않는다. 사탕을 말 잘 들으면 보여주기는 합니다.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멍청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사탕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제가 사탕을 먹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머리가 그 정도로 나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탕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짜게 가끔 보여주고 실제로는 죽어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이죠. 한국 좌파를 다루는 기술은 역시 중국이 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일본은 이 기술을 조금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사탕을 보여주면 한국의 좌파 정권은 사탕 받았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본은 사탕 준 적 없다,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